펴봐, 주원이도. 41쪽. 자, 직열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뭐 족이 뭐며 주기가 뭐며 이 정도는 다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엔 동족원소. 1족은 알카리 금속, 2족은 알카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다음에 17쪽은 헬로젠 금속. 그래서 뭐 이름에서 이제 뭐 알칼리 정도만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알칼리라는 의미는 물에 잘 녹는 염기다.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 잘 녹아.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 준다는 뜻이고, 알칼리 토금속은 염기성인데 흙 속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잘 녹지는 않아. 알칼리 금속은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한다는 의미죠. 반응한다. 녹는다는 의미보다는 잘 반응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서부터 맨 마지막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맨 마지막 전자를 한번 쭉 써보면은 수소가 1s1이거든요. 1주기도 뭐 어차피 얘가 2s1, 1s2, 1s2 이렇게 되는데 2주기부터 좀 보세요. 요게 1s1이면 2s1이면 얘가 2s2죠. 마지막 전자만 쓴 거야. 오비탈에다가. 자, 붕소는 2p1이에요. 자, 그런데 p오비탈의 전자 총 몇 개 들어가냐면 8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2p6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에서부터 질소까지, 네온까지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 다음, 여기가 3s1이면 마그네슘은 3s2가 되거든. 그러면 알루미늄 뭐가 되니? 3p1이 돼. 3p1이 되는데 p오비탈에 더 전자 6개 들어가니까 아르곤은 3p6가 되는 거야. 쭉 여기까지 6개 채워져. 자, 그 다음 4s1이고 4s2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 가니? 4s 다음에 전자가 3d로 가잖아. 근데 디오비탈의 전자 몇 개까지 채워진다고 배웠어요? 응? 몇 개? 몇 개긴? 10개, 10개. 알았지? 10개니까 10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딱 채워집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가 3P, 3D, 3D10이 이렇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4P1이 되고 그 다음에 4P6까지 채워지는 거. 그럼 보세요. 지금 해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와 관계가 돼 있냐면 마지막 전자들이 S오비탈을 채우죠. 얘네들은 마지막 전자들이 전부 다 P오비탈을 채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마지막이 D오비탈을 채워. 그러니까 우리는 D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쪽은 S오비탈과 관련이 돼 있고 이쪽은 P오비탈과 관련이 돼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흔히 블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S블럭. 여기 밑에 씁니다. S블럭. 그 다음에 이쪽은 P블럭이라고 해요. P블럭. 그러니까 왜 S블럭, P블럭이라 하는지 알겠죠?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마지막 전자들이 배치되는
그런 오비탈을 따서 S블록, P블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이 주기율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자배치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 자체는 전자배치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몰라. 자, A의 전자배치를 보고 몇 쪽이 몇 적 원소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지? 몇 쪽이 몇 쪽이야? 응? 얘는 2주기에 몇 쪽? 14쪽이지? 자, B. 얘는 3주기에 몇 쪽? 2쪽. 이렇게. 전자배치를 보고 그러나서 얘는 어떤 원소구나? A는. 얘는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알았죠? 자, 그러나서 이제 전형원소와, 그러니까 이게 원소들을 분류할 건데, 분류를 해서 항해 보겠지만, 음, 이 전형원소와 전이원소는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분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만 두세요. 여기하고 여기를 뚝 잘랐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전이원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형원소. 그리고 이쪽이 전형원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화학 원에서는 전형원소만 배워요. 전이원소는 예를 들어 철이라든가 구리 같은 애들이 전이원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심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 비금속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쭉 내려보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금속이고 애들이 비금속. 물론 이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훨씬 중요하죠. 알았지? 뭐 중금속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금속, 비금속으로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3족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뭐라고 봐야 돼? 비금속. 그럼 알루미늄 뭐로 볼래? 아니야, 알루미늄 그냥 금속으로 보면 돼. 알았어? 그럼 규소는 뭐로 볼래? 이건 비금속. 알겠지? 그래서 뭐 애매한 애들,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애매한 애들은 그냥 금속으로 갖다 놓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금속, 비금속들을 얘기하는 건 호돈소 물질들이야. 호돈소 물질. 그 물질들의 성질. 그리고 그 호돈소 물질들의 원소 기호가 뭐 산소 C다, 산소 O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요. 근데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들이야. 그래서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은 광택이 있고 전기, 열, 전도성이 커요. 그다음 멜팅 포인트, 녹는 점, 볼링 포인트, 끓는 점 비교적 높아요. 알았지?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는 비교적 높아. 그래가지고 25도씨에서는 뭐 거의 고체예요, 고체. 뭐 예외 알아요? 수는 예외지. 수는 액체. 거의 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다음에 산과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를 내놓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해. 마그네슘과 HCl이 반응했을 때 MgCl2가 되고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속 산화물 염기성을 띱니다. 자, 금속 산화물이 염기성을 띈다는 것은 이 금속 산화물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Na2O가 있어. 물에 녹으면 이렇게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돼. 그래서 염기성 산화물이야. 그럼 지금 쓰는 이런 반응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외우라고, 외우라고. 다음, 이번엔 비금속. 자, 물리적 성질. 전기하고 열 전도성. 작아요. 전기는 아예 안 흐른다고 보면 되고, 열은 거의 전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비금속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소라든가 산소, 뭐 탄소 또는 뭐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잖아. 그지? 근데 이런 애들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분자성 물질. 분자성 물질로 존재해요. 근데 이 분자성 물질들은 멜팅 포인트라든가 혹은 볼링 포인트가 낮아요. 금속들보다는 낮죠. 그래서 이제 25도씨에서 뭐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물론 고체도 있죠. 알았지? 그러니까 뭐로 존재하는 게 특징이냐면 기체나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화학적 성질. 전자를 얻기 쉽다.
그다음에 비금속 산화물들이 있는데, 자,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나타내줍니다. 자, CO2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자, CO2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H2CO3가 돼. 알겠지? 그럼 이제 H2CO3는 뭐가 되냐면 탄산이야, 탄산. 오케이? 탄산, 산성이 산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은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결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치고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주기성. 그래서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보는데 이 주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되풀이 된다는 건 되풀이. 이 되풀이 되는 성질은 일단은 유효 핵전화부터 그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까지 해봅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주기성들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거 전기 음성도까지 좀 얘기해 줄게.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전자 친화도라는 것도 좀 알려줄게. 응? 물론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유효액전화. 자, 그럼 맨 처음에 유효액전화부터 좀 볼 건데 이 유효액전화가 우리가 배우는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또는 이온화 에너지에 그런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 유효핵전화예요. 유효핵전화가 이제 뭔지 좀 보는데, 음, 자, 지금 보면은 원자 핵이 있어요. 이게 플러스 11이라 그럴게요. 전자 마이너스 1이라 그럴게.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인력이 작용해요. 맞지? 한마디로 전기력이야, 전기력. 그러면 이 전기력을 표현해 보면 힘 F는 R 제곱에 Q1, Q2 이렇게 씁니다. Q1, Q2는 뭐냐면 이게 전하례 아니야, 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힘이야, 이 힘. 이 힘을 여기다 표현해 보면, 자,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얘가 플러스 11이지.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다고 하자. 그럼 플러스 11은 여기다 대입하는 값이겠지? 그럴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플러스 11이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값을 가져. 뭐 플러스 7에서 플러스 8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실제 전화량은 플러스 11인데 실제 전화량은 전자에 영향을 주는 전화량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걸 유효핵 전화라고 해요. 그래서 effective라는 약자를 쓴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이거지. 왜? 왜 실제로는 11인데 전자가 느낄 때는 그보다 작은 값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안쪽 전자들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뭐가 작용하냐면 반발이라는 걸 작용하게 돼요. 반발. 자, 일단 뭐 안쪽 전자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해요. 이 가리움 효과는 전자가 있고 전자가 안쪽 전자가 있고 바깥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반발이 작용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자, 어떤 효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가 실제 핵전화보다는 작아지는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가리움 효과에 관계되어 있는 식은 이렇게 돼요. 요거는 유효액전화, 핵전화, 가리움 효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하고 같은 쪽에서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좀 먼저 같은 주기 언제보다 증가해요. 같은 주기에서 3번이 4번 되고 4번이 5번 되고 그러면 핵의 전화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안쪽 전자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럴 거 아니야. 자, 3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5번이 돼도 껍질 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어? 안쪽 전자 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만 늘어나죠. 그지? 그래서 얘들은 거의 일정하다. 그러면 유액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유액 전화가 증가한다.
알겠죠? 자, 이건 같은 주기에 대한 얘기고요. 같은 조. 자, 같은 족은요. 일단은 원자 번호가 많이 증가하죠. 그잖아. 자, 2번이 10번 됐다가 10번이 18번 됐다가 18번이 36번이 되고. 알았어? 그러니까 안쪽 전자도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자, 2번이 10번 될 때 안쪽 전자가 늘어났어요. 아니 18, 저기 10번이 18번 될 때 8개 늘어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8을 다 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덜 증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같은 족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분 질문.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맞지?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의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유의 핵전화가 증가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유의 핵전화의 주기성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보기 전에 좀 질리는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왜 숫자지? 자, 이 숫자들은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전자에 관한 유액전화에 대한 표예요, 표.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다른 전자가 아니라 이 유액전화는 원자과 전자에 대해.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유액전화도 모든 전자들의 유액전화 각각 달라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그 화학 원에서는 전부 다 원자과 전자예요. 잘 봐봐. 그냥 보기만 해. 자, 같은 주기죠. 점점 커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숫자에서 보이죠? 그잖아. 계속 커져. 같은 족 계속해서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하고 여기 봐봐. 이 원자 번호가 증가했잖아. 그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유액전화가 4, 5, 한6 정도 되다가 또 얼마로 떨어졌니? 2.5, 3초. 뭐냐면 주기가 바뀔 땐 유액전화가 뚝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일단 우리가 봤던 주기성은 이렇게 해서 왼쪽에 18조. 18조. 그다음에 또 이렇게 1조. 그럼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거 봤고요. 자, 이렇게 2주기, 이렇게 3주기. 그런데 주기가 바뀔 때 유액전화가 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큰데도 불구하고 유액전화가 작다는 뜻은 주기가 바뀔 때예요. 다시 원자 번호가 큰데 유액전화가 작아지는 건 주기가 바뀔 때. 여기는 어때요? 원자 번호가 큰 애가 계속 크잖아, 유액전화가. 근데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분명히 11번, 12번, 13번인데 유액전화는 얘네들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다 당연히 이런 쪽에서 원소들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미 원소교로. A, B, C, D 이렇게 하는 거죠. A, B, C, D는 원자 번호가 A, B, C, D는 원자 번호가 이런데 말이야. 유효 핵전화가 어? B, A 뭐 아니면 뭐 D, C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걸 딱 보고 A, B, C가 이쯤에 있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주기성은요. 일단 기본적인 주기성은 기억하시고 디테일한 주기성은 수능 여러분 내신 할 때 그때 기억하시고 외우는 게 많아. 응? 요번엔 좀 제대로 하자. 시험 공부 좀. 알았니? 알았냐고. 2학년 자 2학년 1학기는 여기 고3에 수시 쓸 때 총 5학기가 들어가요. 5학기. 1학년 때 2학기, 2학년 때 2학기, 3학년 때 1학기. 그럼 5학기에서 2학년 1학기는 세 번이 끝나, 세 번. 근데 1학년 1학기에 올려놓지 못하면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는 일단 거의 픽스가 돼. 알았어?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도 올려야 돼. 그럼 지금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시험밖에 없어. 기말고사. 알았니? 1단원이 어려워서 1단원은 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투자된 학생들은 잘 봐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화학 원을 하나들이 이 봉선동을 믿더라고. 그럼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 걔들이 뭘 하겠니? 그래도 중학교 때 5억 원 돌리고 화학 원을 뭐 과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응?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애들 어떻게 이겨? 알았어? 얘들 어떻게 이겨?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학기 준비해가지고. 그게 일단은. 자, 근데 그 친구보다 잘 볼 수 있는 단원이 2, 3단원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무조건 잘 볼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다 맞으면 돼. 몇 단원은? 적어도 2단원. 근데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하기 어려워. 뭘 어려워? 1단원이 어려운 거지. 그 지나왔잖아, 이제. 뭐 폭망을 하건 뭐라건 간에 일단 지났어. 자, 누적되는 학교가 있을 거야. 손 들어봐. 또 얘네 하나만. 여학교는 왜 누적시키냐? 화학 잘하지도 못하는데 여학교 누적을 많이 시키더라. 자, 누적되는 문성도 누적 안 돼. 맞아. 동성 누적되지. 저희 교생문제만 그래, 니네 누적돼. 아, 문성은 꿀이야, 꿀. 근데 왜 시험 못 보지? 자, 아무튼 누적되는 학교는 일단은 또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2단원이야. 알았지? 세민아, 알았어? 해보는 거지. 근데 노력하기에 따라 점을 딸 수 있다. 알았니? 구원아, 캠핑을 잘 갔다 왔어? 네가 워라벨, 워라벨. 시험 딱 보고 캠핑 가보지. 좋을 때예요. 시험 기록을 잘 보자. 중앙에서 배렸지? 평균, 그럼 배린 거지 뭐. 평균이면 배린 거야. 태훈이는 어떻게 시험 나왔어? 근데 선생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쟤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항상 긍정적이야. 남진이는 2등급? 금방. 민수 몇 등급이냐? 몰라? 점수가 몇 점 등급? 몰라? 선생님 저희 아직 점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와? 대충 알 거 아니야. 답제 나왔을 거야. 지랑 퍼스려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점수랑 점수랑 안 나와가지고. 그래. 그냥 뭐 그렇다 치고
길어서 잘 볼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나 시험 문제가 나온지 알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하고 있냐면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하량만 봤어요. 근데 그 인력이 전하량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알았니? 자, 그런데 같은 주기는 큰 변화가 없어. 어? 근데 같은 족은요, 마구마구 변해, 반지름이. 그래서 얘는 점점점 원자보다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거리는 점점 멀어지거든. 그럼 봐봐. 같은 족에서는 원자보다가 증가하면 얘도 멀어지고 얘도 증가하네. 그지? 그러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그렇다고 힘이 일정하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원자가 다른데 어떻게 힘이 일정하겠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 껍질 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더래요. 어디에서는 같은 쪽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해 핵전화가 큰 영향을 주는데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많이 주더래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볼게. 자, 힘이 있어. 자, 힘이 있는데 힘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전환의 곱에 비례한대요. 그러면 전하량과 관계되어 있는 건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증가를 해요. 자, 그럼 봐. 원자핵이 전자에 미친 힘이 증가하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반지름은 줄어들죠. 반지름이 줄어든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번에는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거리 R이 커지죠. 그러면 힘은 약해져요. 자, 힘이 약해진대요. 자, 힘이 약해졌어. 그럼 반지름 어떻게 될까? 커져야죠.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못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힘이 강하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 크대. 그럼 전자를 떼낼 때 쉬워, 어려워? 힘이 크면 어려워요. 힘이 작으면은 쉬워요. 자, 결국 지금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같은 주기와 조구에서 따로따로 살펴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껍질수는 같은 조, 유액전하는 같은 주기. 그리고 그때 유액전하의 주기성은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갖는다.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주기성을 볼 텐데 그 원자 반지름.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기성 반지름. 일단 원자 반지름의 정의부터 보는데 반지름이 뭔지는 다 알잖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어. 자, 수소 원자가 있으면 이 수소 원자를 제가 현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뭘 그린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 원자 모형이니까 오비탈 그린 걸 이랬어.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갖다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네요. 없어요. 왜 안 될까? 응? 시원아, 왜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 응? 오비탈에는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 그 이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려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의 반지름을 측정할 때 반드시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H2가 있다. 그러면 얘들이 결합을 하잖아. H2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 하네요. 결합을 하죠. 그지?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위치가 정확한 게 뭐냐면은 위치가 정확한 건 원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는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절반 나눕니다. 절반 나누게 되면 걔가 뭐에 해당하냐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절반을 뭐라 그런다? 원자 반지름이라 그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든가 혹은 뭐 금속은 이제 나트륨을 예를 들면 NA가 있어. NA는 이제 고체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이제 보면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지오텍. 이게 NA예요. 금속 결합이야. 알았지?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또 여기하고 여기를 가운데가 이제 원자인데 이 원자 핵 사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 하는 거예요. 다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애들.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애들들은 비활성 기체가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활성 이제 헬륨을 예를 들면 자, 여기 헬륨이야. 자, 이것도 헬륨이야. 자, 이게 헬륨인데 이 헬륨들은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화합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들의 반지름 측정하기가 되게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온도를 되게 낮춰요.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타올랑말랑 타올랑말랑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타올랑말랑. 알았어. 그러고 나서는 핵간거리를 측정해요. 핵간거리를 딱 측정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절반을 뭐라 그러냐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원자 반지름을 뭐라 써놨죠? 안데르발스 반지름. 자, 그럼 측정 방법이 다르네요. 결합을 형성한 상태가 아닌 애들을 온도를 낮춰서 측정을 해줬죠. 그러면 얘는 예외적인 반지름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는 비활성 기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알았지? 비활성 기체 반지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한테 thank you so much. 왜? 반지름 할 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주기율표예요. 자, 이 주기율표에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따져볼 텐데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왜 그러냐 이거죠, 이유가. 자, 이유는 유효 핵전하가 점점점 증가해요. 유핵전하가. 자, 유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면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자 가지마 와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같은 쪽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여기는 반지름이 점점 커져요. 자,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주양자 수죠? 점점 커져.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이 약해져. 힘이 약해지면 결과적으로 전자를 못 잡아당기면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소들의 대한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튬부터 리튬, 나트륨, 헬륨. 그다음에 여기가 주로 이제 17쪽이에요. 여기 몇 주기 되니? 여기는 이쪽에는 이제 2주기, 여기는 3주기. 보는 것처럼 여기는 몇 쪽이에요? 1쪽, 여기는 17쪽.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같은 위에서 원자 반응이 증가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와 같은 주기성보다는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지? 이거 뭐 얼마 안 돼? 도저히 나는 못 외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란색 빗장 빗금친 거라도 기억해. 몇 개 안 빠졌어. 그지? 알았니? 내가 왜 이게 절대값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이 절대값이 나오면 이대로 풀면 돼. 근데 얘가 상대값이 나왔어. 하나는 출제자가 얘를 냈고 하나는 NA를 냈어. 플론이 냈고 NL 냈는데 절대로 이렇게 못 그려. 왜 그래? 야, 얘는 72고 얘는 186이잖아.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럼 상대값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야 제대로 문제를 낸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차이가 나면 2, 3주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절대값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음, 나 말고 모든 화학 선생님들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래. 근데 그 새끼들이 돌아야. 응? 왜 외울 필요 없어? 외우면 좋지. 야, 영어 단어를 외워서 푸니 아니면 추론해서 푸니? 요즘에 추론해서 풀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보고 이 단어의 뜻이 뭘까라고 한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는 학생은 차이가 나, 안 나?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 차이야, 그 차이. 자, 영어 단어를 내가 몰라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그 단어를 알면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이 정도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외우면 좋고요. 자, 도저히 안 하겠으면 주기성이라도 정확히 알고 가세요. 여기서 내가 외우라 그래도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외우면 대단한 거예요. 10%가 안 돼. 외우는 학생이. 근데 10%는 외우더라. 문제는 10%는 외워. 전체 학생 중에 화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 중에 10%는 외우고 시험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지네 인생 지네가 조지지 내가 조지니. 됐나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자,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 이온은 두 가지 이온이 있죠. 첫 번째는 양이온, 양이온은 작아진다.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NA와 NA 풀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알았지? 뭐 이온은 자 양이온은 이온이 될 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됐을 때 작아져요. 두 번째, 음이온. 음이온은 반지름이 커진다예요. 커진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CL과 CL-가 있어요. 그럼 얘가 더 커요. CL-. 자, 음이온이 될 때는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들어오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오면 전자 간에 뭐가 생기니?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커지는 이유는 반발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간 반발이 이유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에 그림 보세요. 자, 이쪽은 전부 다
이온이 양이온들이야.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죠. 이쪽은 전부 다 이온들이 음이온들이에요.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 보이죠? 그죠? 이번에는 자, 오늘 등전자 이온까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N3- 질화이온, 산화이온, 플로린화 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게 전자가 다 몇 개냐면요. 전자가 10개, 10개.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그래서 7번, 7개가 3개 얻어온 거고, 그 다음에 8개가 2개 얻어온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전자 몇 개가 되냐면, 전자는 10개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1s2, 2s2, EP6 해가지고 10개야. 어? 그런데 반지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가 되겠어? 자, 특징 보이지? 핵의 전항이 클 때 반지름이 작아져. 그러니까 뭐냐면 등전자 이온에서는 결국 유해핵 전화야. 유해핵 전화가 크면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유해핵 전화가 클 때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어, 16번, 17번, 19번, 20번. 자, 전자 몇 개짜리죠? 그래서 뭐 전자비식 1s2, 2s2, 2p6, 3s2, 3p6, 18개입니다. 역시 등전자예요. 자, 반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둘 다 등전자 관계라서 원자에게 전하는 클 때 반지름이 작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어느 게 클 것 같아? 이쪽이 커요. 아니, 껍질 수가 하나는 3개고 하나는 2개인데 당연히 그 3개짜리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등전자 관계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 여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얘하고 이렇게까지만. 그리고 이게 단위가 나노미터라 돼 있어서 바꿀게. 75, 171, 73, 126, 72, 119, 186, 116, 160, 85, 143, 68, 103, 170, 100, 167, 227, 152, 소수점만 빼면 돼. 197, 113. 일단 이온들만 보니까 여기 있는 얘들이 170, 167, 152, 114잖아. 그지? 얘들은 171, 그 다음엔 126, 그 다음에 119, 116, 85, 68. 오, 근데 얘가 171이네. 얘보다 크네.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껍질이 2개인데도 이쪽이 크네. 그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걱정하지.
알았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152, 170, 167이잖아. 그지? 얘네들은 작은 애들이 나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나온다. 알았지? 아까지 봐. 171인데 이건 170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이런 거 안 나와.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우면 돼. 나오면 어떻게 해? 외워. 정답이잖아. 맞잖아.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외워야지. 외우기 싫으면 그냥 믿고 3주기에 그러니까 껍질 3개짜리가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어? 그런데 걱정을 늘 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외워야죠. 그러면. 아니 난 걱정이라는 걸 하지 마. 걱정이라는 거 하지 마. 나도 걱정 많이 하죠. 선생님도. 아유, 애들이 시험을 잘 봤을래나. 응? 못 봤을래나. 이런 걱정들 하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안 해. 나는 그냥 외워버리니까. 어? 무슨 말인 줄 알아? 자, 그래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이렇다라는 경향성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쉬워요. 알았어요? 절대 안 쉬워요. 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내일은 이온 에너지를 끝으로 주기성이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내일 뭘 가져와야 돼? 문제집을 좀 가져오세요. 알았어요? 자,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선생님 교재, 수능 특강, 기출. 선생님 교재, 수능 특강, 기출. 알았어? 알았냐고? 여러분이 안 풀어오면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풀 거야, 내가. 알았지? 근데 풀어오는 게 도움이 되겠죠? 남진이하고 주원이는 카드 가져오던가 해. 카드 가져왔어?
벌써. 네, 보세요. 누구니? 지원이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해. 음. 아, 그랬어? 축하, 축하. 그리고, 그다음에, 음, 음. 문제 풀어야지. 그 시험 기간 아닐 때는 문제 풀어야지. 아니, 그대로 안 하고 선생님 문제 있잖아. 일단, 니네 기출문제, 2단원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야지. 2단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2단원 기출문제, 니네 지난번에 수능 특강을 다 풀었습니다. 2단원 먼저 빠르게 나가고, 그다음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 문제 풀고,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문제 풀고, 뭐 이러면 되잖아. 근데 2단원이 급하니까 2단원을 나가야지. 뭐, 이단원 나갈 거고, 그다음에 민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고3 모의고사 반 들어야 되거든, 내가. 근데 고3 모의고사 반은 좀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시간이 안 된대. 음, 12시 반에 국어원 다니고, 국어원, 너도 그럼, 고3 반으로 들어와야 돼. 어. 고3 반은 너도 생각하는 거 빠지잖아. 이때가 통화에 무조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기존대학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에게 이 사람은 강하게 얼굴에 안 나고 한 시간 만에 뭐 화학장 한 시간 만에 안 보면 때려쳐봐.
이제 그런 거 보고 찾아서 어차피 이제 다 되는 거 같아 싶으면 이제 이런 다 이제 다 풀었으면 그냥 알아서 이제 상관없이. 근데 이는 문제풀 받으니까 이론도 한번 쭉 한번 다 되는 거고, 이러면 아니 이거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습관으로. 이거를 해. 근데 지나가는 다 합니다. 이론을 요번 주에 이론을 한다고 했어. 내가 25일. 선생님이 이론도 따로 있잖아. 그걸 2단원만 풀 따로 했거든. 니네 두 표만 남았어. 다 남은 거. 그 저기 국어 시험 옮겨서 내일 그냥 듣고 오도록 하자. 알았지? 그래. 어? 어? 1등이야? 잘했어. 당연히 1등 해야지. 1등 하는 애들 많아. 레오도 1등 받고. 레오도 잘했더라. 그래, 알았어. 내일 보는 방향으로 하자. 알았지? 응? 민우랑. 그래. 지민이 오면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게 한쪽밖에 인상 안 해서 다시 뽑고 있거든? 다시 줄 거야. 근데 이제 링 편집이 못해가지고 떡제본에서 줄게. 일단 오늘 필기량이 많으니까 노트 있어? 노트 꺼내. 노트 좀 꺼내보세요.